이제는 더 이상 지원할 의향이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인생의 황혼기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결국 외면당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20년 가까이 매일 밤을 혼자 견디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살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희망했던 재회의 순간에 마주한 것은 감동적인 환영이 아닌 충격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밤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지혜가 쌓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보자분이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5세 박인철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만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무관심이었다는 충격적인 고백. 하지만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아낸 놀라운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박인철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5세 박인철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약 19년 전, 저는 아내와 세 자녀를 호주로 보냈습니다. 장남은 고등학교 1학년, 차남은 중학교 2학년, 막내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아내는 아이들의 영어 교육과 장남의 의대 진학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대형 건설회사의 중역으로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설득에 흔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호주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남이 의사가 되려면 그쪽 교육 시스템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당신도 나중에 합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독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 영상통화도 하고 아이들의 학교 적응기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대화는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과감히 떠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유학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매달 4천만 원씩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송금했습니다.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내며 비용을 최대한 아꼈고 때로는 직접 끓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이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뻤으니까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당신도 호주로 와서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19년 동안 저는 그 한마디를 신념처럼 간직했습니다. 총 9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보냈고 그에 상응하는 외로움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초,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는 아내 혼자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일정이 있다며 나오지 않았죠.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아내는 묘하게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집에서 깜짝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년 동안 제가 송금한 돈으로 꾸며진 호화로운 저택과 최신식 인테리어, 자녀들의 방은 각각 스위트룸처럼 넓고 화려하지만 제게 배정된 곳은 지하층 창고를 개조한 좁은 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자녀들은 각자 외식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고 아내와 둘이 앉은 식탁에서는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영어 대화에서 저는 완전히 소외된 이방인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모두가 각자의 일상으로 떠난 뒤였고 저녁에는 각자의 방에서 독립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도 자녀들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웠고 아내는 자원봉사 활동이라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거실에서 호주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자녀들은 즉시 자기 방으로 사라져 버렸고 대화를 시도해도 짧은 응답과 불편한 표정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시드니의 야경을 바라보며 19년이란 세월이 제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되묻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저의 헌신이 결국 이런 소외감과 거리감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40대 중반에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아내와 자녀들을 호주로 보내기로 결정했을 당시 회사 동료들은 한결같이 말렸습니다. 박 부장, 지금 승진 가도인데 왜 모든 걸 포기하려는 거야? 가족과 떨어져 살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정신 차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영어권 교육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장남이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이던 장남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고 호주가 그 꿈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정적인 임원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밤낮 없이 뛰어다닌 덕분에 매달 4천만 원씩 송금할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내며 식사도 대충 해결하고 오직 돈을 모으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때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가족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내는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저를 격려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요. 자리 잡으면 당신도 호주로 와서 함께 살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다니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우리 힘내봐요. 처음 2년, 3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영상 통화도 하고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적응기를 상세히 들었죠. 장남은 의대 준비를 위한 과학 특별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차남은 축구팀에 합류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했으며 막내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영어에 적응해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연락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주 2회 하던 영상 통화가 월 2회로 그리고 분기에 한 번 정도로 뜸해졌고 통화를 해도 대화는 점점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험 공부 중이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빠, 친구들과 프로젝트 준비 중이라 통화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나이니까 이해해야지. 공부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자위하면서요. 아내 역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학교 행사 준비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활동 때문에 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엔 그런 설명조차 생략되었죠. 외로움이 극에 달할 때면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붙잡고 위안을 찾곤 했습니다. 호주로 떠나기 직전 함께 한강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진 속 환한 웃음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 될 줄은요. 19년 동안 저는 제 삶의 모든 측면을 희생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취미 생활도 포기했으며 부모님의 병원에도 충분히 돌보지 못했죠. 오직 호주에 있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 그것만이 제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매달 4천만 원씩 19년 동안 총 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생활 수준만큼은 절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면 아내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여보, 아이들이 호주 상위권 대학 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다른 유학생 가족들도 다 이렇게 투자한대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바쳤고 가족들은 호주에서 저와는 별개의 삶을 구축해갔습니다.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희생과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결코 가족의 진정한 애정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호주에 온 지 석 달 만에 다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이태원 인근에 소형 빌라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그리고 작은 발코니가 딸린 공간이었죠. 19년 전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좁았지만 호주의 호화로운 저택과 비교하자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했지만 모든 일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키워온 사업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다가왔죠. 직원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했지만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앞으로 생활비는 계속 보내주실 거죠? 장남이 의대 실습비도 있고 차남 유학 비용도 필요하고.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알고 떠났다는 사실은 모른 채 여전히 경제적 지원만을 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할 의향이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아내는 연일 전화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을 쏟아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결국 손해볼 거예요. 우리 차분히 대화로 해결해봐요.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극도의 우울감이 물밀듯 밀려올 때면 텅 빈 빌라에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아내가 현지인 남성과 보냈을 시간들을 상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몇 주간은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한 아름 사와 홀로 마시며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사무실에 출근해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사장님, 많이 지쳐 보이세요. 휴가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일에서 손을 놓는 순간 더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채웠고 그럴수록 더 견디기 힘들어졌으니까요. 게다가 아내는 끊임없이 생활비를 요구했고 돈을 보내지 않자 결국 이혼 소송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원하는 거야? 지금까지 누려온 생활 수준은 최소한 유지해야죠.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추가 보상까지 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죠. 가족을 위해 바쳤던 지난 19년의 세월이 이렇게 참담한 결말로 끝나다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다 제공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에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만의 인생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더 이상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닌 진정한 내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정신적 여유나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어느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뒤적이다 우연히 발견한 문서 한 장.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제주도 해안가 부지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거의 잊고 지냈던 땅이었습니다. 제주도 외딴 해안가의 작은 농지라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득 궁금해져 현지 부동산에 문의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리트랙 다음 페이지 작성해줘. 디릿 박 사장님.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그 땅이 지금 제주 최대 해안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듣게 된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잊혀진 작은 땅이 이제는 1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된 것이죠. 정확한 감정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최소 120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 사장님, 복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큰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제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선물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야겠다고요. 어차피 그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당신이 보유한 재산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위자료는 반드시 받아내고 말 거예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죠. 제게는 누구도 모르는 새로운 시작점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 후 아내가 보낸 이혼 합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19년간 일구어 온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 요구와 과도한 위자료 청구가 적혀 있었죠. 그동안 제가 보낸 거에게 지원금이 부족했던 것처럼 남은 재산까지 요구하는 모습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수락했죠. 당신이 이렇게 순순히 합의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가요? 아내는 제가 별다른 저항 없이 합의하자 오히려 의아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숨겨둔 자산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그녀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19년 동안 매달 4천만 원씩 꾸준히 송금해온 남편이 별다른 협상 없이 이혼에 합의한다는 것이 수상해 보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제2의 인생, 보상금 수령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차분히 하나씩 재구성할 충분한 시간이 생긴 거니까요. 법원 조정 과정에서도 아내는 끝까지 제가 숨긴 재산이 있을 거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제가 제시한 조건에 서명했고 우리는 19년의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내도 모르는, 그리고 제게는 큰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기회로 말이죠. 큰아버지, 이제야 제 삶을 진정으로 찾아 살아보려 합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는 삶이 아닌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넘어갔지만 이제 제게는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자금이 생겼습니다. 단번에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몹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9년 동안 매달 가족 생활비를 송금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려왔는데 갑자기 그런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넉넉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여전히 텅 빈 빌라에서 혼자 식사하고 잠들기 전까지 무의미하게 TV 채널을 돌리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우연한 계기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나이든 분들이 모여 태극권을 수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9세의 김윤정 여사가 건넨 초대를 받아들이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참석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 동작이 정말 우아하시네요. 오늘은 제 옆에서 수련하실래요? 윤정 여사는 이혼 후 10년간 혼자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태극권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고 수련 후에는 함께 아침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도자기 공방에 다녀요. 박 선생님도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흙을 만지는 것만큼 치유되는 일도 없답니다. 그녀의 권유로 도자기 공방에도 등록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빚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손이 참 다정하시네요. 도자기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스치는 손길과 눈빛 교환은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만든 유기농 차를 한 잔 나누실래요? 좋아요. 오랜만에 좋은 차 한 잔 마시고 싶네요.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취향과 가치관이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지적인 매력이 넘쳤고 저는 그런 그녀 덕분에 젊음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65세 맞으신가요?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설렘이 가득합니다. 윤정 여사와 함께 태극권을 하고 주말에는 도자기를 빚으며 가끔은 늦은 밤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65세에 시작된 뜻밖의 로맨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동반자였으니까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춘 삶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인생 후반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65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네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제 자신을 완전히 희생했던 과거의 시간들. 하지만 그들에게 제 헌신은 당연한 의무였을 뿐이었고 결국 냉정한 외면으로 돌아왔습니다. 9억이라는 거액의 지원금도 19년이라는 긴 시간도 모든 것을 바친 제 진심마저도 그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지름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노후의 진정으로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가족만을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큰아버지의 유산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평생 그들에게 얽매여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입니다. 윤정 여사와 함께하는 아침 태극권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활력 넘치는 하루의 시작이자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과정이죠. 도자기를 만들며 얻는 정신적 평화와 창조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자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따금 장남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이제는 이런 형식적인 안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고 저 역시 제 삶을 선택했으니까요. 윤정 여사는 종종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녀 말처럼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보상금의 일부로 서울 외곽에 작은 농장을 마련했습니다. 인생의 가을이라는 이름의 농장이죠. 윤정 여사와 함께 유기농 채소를 기르고 직접 만든 도자기로 티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도시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합니다. 65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제게 나이는 이제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제게 값진 교훈을 주었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족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은 결코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진정한 사랑도 나눔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눈을 뜹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